멀지 않은 미래 인류는 미지의 존재에게 습격을 받았는데 습격이라기엔 그냥 둥실둥실 떠다니는 인형인데 인류 측에서 멋대로 공격했습니다. 간악한 인간 녀석들. 아무튼 인류의 무기는 통하지 않았는데 이 미지의 존재가 발산하는 빛에 노출되면 인간은 자신이 바래왔던 꿈을 보게 됩니다. これからは3人ずっと一緒よ。 죽은 딸과 아내의 환상을 본 파일럿은 명령을 무시하고 집으로 귀환. 미지의 적은 그렇게 점점 육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もう朝だよ。起きた起きた。ご飯できてるよ。いきなり開けるんじゃねえよ、銀行。 평범한 고등학생 쿠로이 소야. 과거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안타까운 소년. 지금은 항구 도시로 이사와 코스프레를 좋아하는 쿠로이 긴코와 반려동물 선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누나가 비건인 덕에 늘 먹는 채소 반찬이 불만인 소야. 기억을 잃은 탓인지 말주변도 없고 친구도 없지만 같은 반 위원장인 타카마가하라 노조미가 소야를 잘 챙겨준 덕에 그럭저럭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될 놈들은 기억 상실에 걸려도 되는구나. メガネ様。そんな女神だなんて大げさな。ってメガネって言った？ 하지만 평화로운 생활도 잠시 미지의 적의 거대한 물체가 이 도시로 다가왔는데 やばくない？あれは人です。逃げ遅れた人が7人も海を見ています。 매우 수상해 보이는 7인조의 등장. 이들은 다가오는 거대한 물체를 향해 날아올랐고 저마다 심각하게 개성 있는 메카에 탑승해 거대한 물체와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소야는 이를 목격하고 뭔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そこをなんとか抜け出してよ。そうだ、トイレって言えば？あ、お腹痛いとかさ。 신사적이게 피규어의 팬티를 보던 선생과 긴코는 지금이야말로 소야가 나설 때라고 얘기했는데 소야의 상대는 저 거대한 물체가 아니라 거대한 물체와 싸우는 7인의 전사라고 합니다. 敵の後頭部に力場の弱い部分を感じる。トライさん、そこから敵内部に突入し、コアを破壊してください。よし、行ってくる。 한편 전사들의 리더처럼 보이는 토라이는 거대한 물체의 핵으로 들어가는데 大丈夫だ。母さんは俺が助ける。任せろ。 그 안에서 본 건 어린 시절 화재로 죽었던 토라이의 엄마. 엄마가 죽고 나서 소방관이 된 토라이는 어린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구출했습니다. 頑張ったんだよ。俺、あの日の母さん助けたくて。 하지만 이것은 적이 보여주는 환상. 토라이는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의 곁을 떠나게 되는데 거대한 물체를 파괴하고 집에 돌아가던 토라이. 쿠로이 남매와 선생은 토라이 앞을 막아섰고 소야는 일단 긴코가 시키는 대로 토라이의 힘의 근원을 빼앗겠다 말했습니다. 先生。 소야를 삼키자 로봇으로 변한 선생. 소야는 상당히 당황했지만 이기면 돈가스를 만들어준다는 말에 전력으로 토라이를 쓰러뜨렸습니다. 애가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ギガキャット。 토라이를 무력화시킨 후 강탈한 힘의 근원. 소야는 이 정체불명의 가루를 보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 お前は来るな。町から遠ざかるんだ。いいな。 충격적인 소야의 과거. 소야는 지구인이 아닌 시리우스 성인이었는데 시리우스 성인은 강한 염동력으로 우주를 누비며 다른 이성인을 살해하는 망나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야와 소야의 가족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주의 질서를 지킨다는 용이란 존재가 나타났고 용은 순식간에 행성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악에는 민간인도 여자도 아이도 없다면서 시리우스인을 모조리 몰살하는 용. 소야의 형 또한 소야를 감싸다 용에게 죽어버렸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
네뷸라가 도착했지만 이미 행성은 멸망해버렸고 네뷸라는 큰 희생을 치르고 용을 시공의 폭풍으로 던져버렸는데 이는 곧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소야는 우연히 긴코아 선생에게 구출됐고 기억을 잃은 채 지구에 도착. 긴코아 선생은 언젠가 지구에 이변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이변을 막기 위해 소야와 함께 지구에 살고 있던 것입니다. これはこんなものお前らこんなもの畜生 그리고 소야는 토라이에게 빼앗은 가루에서 과거 시리우스를 멸망시켰던 용의 기운을 느꼈고 용의 힘을 가진 자들에게 형의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海に現れる巨大兵器をネビュラウェポン、トライ君を襲った敵をネビュラソルジャーとする。 한편 소야에게 털린 토라이가 속한 집단 그랜드 팔라딘, 얼마 전 싸운 거대한 물체는 우주의 균형을 수호하는 네뷸라 연합에서 보낸 물체이며 이 네뷸라의 목적은 인류를 굴복시켜 봉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봉인의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인류에게 위협이 닥친 것만은 확실한 상황. 그랜드 팔라딘의 대장 류조지 타카시는 인간의 잠재력을 해방하는 가루를 개발했고 잠재력이 높은 7인의 전사를 찾아내 염동력자로 진화시켜 네뷸라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네뷸라와 비슷한 힘을 가진 규격 외의 존재가 등장해 팔라딘 중 가장 강했던 토라이를 무력화시켰기에 앞으로의 작전에 차질이 생긴 상황. 팔라딘은 소야 일당을 네뷸라 솔저라 이름짓고 이에 출현에 대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ピカキャットアッパータイミングバッチリ 하지만 소야는 철저한 각계격파로 팔라딘을 제압했고 이미 제일 센 애가 털린 마당에 쩌리들은 상대가 될 리 없을 터 무난하게 한 명씩 정체불명의 가루를 회수해 나가는데 팔라딘 중 한 명이 이상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힘을 폭주시키자 용으로 변해버린 팔라딘. 각경 여친이 사는 도시를 부술 수 없었기에 나머지 팔라딘과 협력해 용을 막기로 했고 어디서 나타난지 의문인 거대한 선생 모양 우주선에서 메카를 업그레이드 시킬 아이템을 꺼내오는데 翌朝二日酔い間違いなしの大人のスペシャルブーストアイテムコスモマタンビ Z だにゃ。 이것이 바로 도핑 부스터. 일시적으로 메카를 강화시켜주지만 숙취가 심해 다음날 큰일이 난다고 합니다. 암튼 도핑 후 꽤나 그럴싸해진 선생 메카. 팔라딘들과 긴코까지 협력해 용 안에 묶여있던 팔라딘을 겨우 구출했습니다. これは返す。私の手には余る。私が降りさせてもらう。ベニカ力に飲まれたくはないからな。 대장인 타카시에게 이번 사태를 따지는 팔라딘. 타카시는 이 가루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는데 폭주 사건을 겪은 이후 팔라딘은 대거하차. 남은 건 타카시 아버지 타케조와 어르신을 잘 챙겨주는 요스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 아들이 지구를 지킨다고 설쳐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아들의 인간관계가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한 타케조. 비록 갓난쟁이 때 주워온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들이지만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 행복하게 키운 아이였기에 노쇠한 몸으로 메카에 타 도시에 오는 네뷸라 웨폰을 막아섰습니다. 子離れできとらんと笑うなよ。いいえ、いい旦那を持ったと思うわ。いってらっしゃい。 네뷸라 웨폰 덕에 잠시나마 아내의 얼굴을 본 타케조. 아내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에겐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빈틈을 틈타 도시로 날아가는 네뷸라 웨폰. 그런데 이번엔 소야가 나타나 네뷸라 웨폰을 썰어버렸고 팔라딘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俺は俺が味方したい人の味方で俺が倒したいやつの敵だ。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타카시에게 네뷸라 웨폰을 보낸 흑막이 나타나는데 カッカどうぞ。 여기 외계인들은 대체 왜 이렇게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이 강아지는 가카라 불리는 네뷸라의 대장급인데
옆은 비서로 각하의 말을 통역하는 역할입니다. まあいい。行くぞ。 소야 일당이 지지고 볶는 틈에 타카시를 처리하려는 각하와 비서 누나. おわん。町の被害を気にしていてはこちらが不利になる。短期決戦の番ですねとか。 멍멍거리는 말을 짧게 정리하자면 우주의 균형을 수호하는 네뷸라는 인류에게서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팔라딘 정도밖에 염동력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이대로 지구인들이 발전한다면 염동력을 사용하는 개체가 늘어날 것이고 힘에 취한 지구인들은 시리우스처럼 우주를 어지럽힐 거라고 판단한 네뷸라. 지구인들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게 지구인들에게 행복한 꿈을 보여주고 그 꿈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게 지구 인류를 봉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과거에 죽었던 용과 같은 힘을 가진 타카시가 지구에 나타났고 이 타카시의 목적은 지구인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지구의 모든 무력을 자신의 힘으로 차단하고 자신이 가장 강력한 힘으로 군림해 인류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全宇宙に約束しよう。この世を争いなき平和の理想郷とするとこの私が。 각하는 싸움에서 밀리자 워프로 타카시를 날려버렸고 우습게도 타카시가 워프한 건 바로 소야의 근처. 一体何が。 용의 기운을 감지한 소야는 죽일 듯이 타카시에게 달려들었고 상당히 고전하긴 했지만 타카시를 처리하고 드디어 형의 복수를 완수했습니다. 타카시를 처리하자 형의 환상이 보이는 듯 했지만 금세 사라져버렸고 그토록 원했던 복수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소야. 하지만 복수의 끝은 너무나도 허무했고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소야는 심한 우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今日なんだけどどこか行きたいとかある？今日 우리의 여친 예정 각경 노조미는 어떻게든 소야가 기운나게 해주고 싶었고 이리저리 소야를 데리고 놀러 다녔는데 さあ来いネビュラソルジャー。今ならまだ前の戦いのダメージが残ってるはず。 안타깝게도 소야의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地球なんか知るか。どうせ俺の星はもうないんだ。俺の町はもうないんだ。 타카시가 사라지자 본격적으로 지구를 봉인하려는 네뷸라. 눈치채셨겠지만 선생도 네뷸라 쪽 외계인인데 선생이 바라는 건 인류가 자연스레 올바른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 그 진화를 지켜보기 위해선 각하의 봉인을 막아야만 했기에 여태 전투민족의 피가 흐르는 소야와 함께 알게 모르게 지구인을 네뷸라로부터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帰ってください。あなた黒井君は今まで町を守りました。守るためじゃなくても戦ってくれました。 하지만 소야는 허무한 복수를 완료하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할지 팔라딘의 일부가 네뷸라의 가세. わかった。よく言った。俺がやる。 소야를 대신해 토라이를 포함한 팔라딘들이 가로 없이 힘을 각성해 네뷸라를 막아섰지만 팔라딘과 합체한 네뷸라 웨폰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그들은 결국 지구를 봉인하는데 封印された。銀子と先生まで。でもなんで俺だけ。 모두가 멈춰버렸지만 어째서인지 멀쩡한 소야. 그런 소야의 앞에 다시금 형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ややっぱりお前の仕業か。 이는 자신을 낙원의 백성이라 소개했고 이 모습은 단지 소야의 편의에 맞춰진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頼む。みんなを助けてくれ。君に竜を倒してほしい。 낙원의 백성은 소야에게 한 가지 거래를 제안했는데 시리우스를 멸망시킨 용은 아직도 살아있으며 시공의 폭풍 속에서 우연히 빠져나와 지금은 달의 뒷면에서 힘을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은 사실 자신과 같은 낙원의 백성이었지만 우주를 지킨다는 사명으로 끝없이 자신을 강화했고 결국 자신의 본체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으며 악을 처단한다는 신념은 왜곡돼
정의의 이름 아래 학살을 저지르는 우주의 재앙이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낙원의 백성인 용을 해방시켜달라는 게 거래의 조건. 이 거래를 수락한다면 봉인된 지구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俺が竜を倒す。成立だね。君はそういう子だと分かっていたよ。 지구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생각했지만 여지껏 자신을 돌봐준 선생과 긴코 그리고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노조미를 잃고 싶지 않은 소야. 고통과 미련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를 구원한 건 지금의 가족과 친구였기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고 낙원의 백성은 소야의 진심을 모든 지구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마법을 걸어줬습니다. そこが夢なら目覚めたいという人は手を挙げてくれ。無理はしなくていい。 행복한 꿈을 꾸고 있지만 꿈은 어디까지나 꿈에 불과했고 지구인들은 비록 치열하고 슬플지 모르지만 꿈에서 빠져나와 현실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俺たちは間違えた。でもこの星のみんなはどうか間違えないでくれ。 순식간에 전 인류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네뷸라의 계획은 완전히 백지화. 화가 난 카카는 눈에 가시인 소야 일행에게 일기토를 신청하는데 お前こそ覚悟はできているのか。実戦から離れて腕が鈍っているんじゃにゃいかと先生はおっしゃってます。 아무리 봐도 적응 안 되는 전함과 함께 시작된 일기토. 이긴 자의 명령에 따른다는 간단한 규칙. 카카와 선생은 온 힘을 다해 싸움에 임했고 트리거 애니가 아닌데 트리거 같은 전개로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負けるものか。枯れるね。貴様を超えるラシャドラク。 카카의 본명은 카렐렌, 선생의 본명은 라샤베라크. 중요한 순간엔 시청자들을 위해 자체 통역으로 전투가 진행됐고 끝도 없이 싸우다 보기 흉한 전함과 합체. 합체 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합체 후 비주얼은 상당히 준수했고 필살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둘은 다시금 전력을 다해 서로의 필살기를 박아 넣었습니다. 카카와 크로스 카운터를 날리고 마침내 승리한 소야 일행. 소야는 네뷸라와 팔라딘을 한자리에 모았고 다가올 용의 부활에 대해 얘기해줬습니다. おはよう、そうやくん。 5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낙원의 백성과 한 약속대로 지구인들과 네뷸라는 힘을 합쳐 용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지구 궤도에 거대한 네뷸라의 함선을 배치하고 それでは始めます。 아니 얘네는 생긴 게 진짜 왜 이러냐. 염동력자로 각성한 팔라딘 외에 지구인들을 훈련시켜 후방 지원팀에 합류시켰고 그 중에는 소야의 현 여친 노조미도 같이 있었습니다. 둘이 연애하는 거 믿고 있었다고? 全軍前進。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찾아온 결전의 시간. 용은 드디어 기나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夢を見ていた。地球人になる夢だ。 잠시 지구인이 된 꿈을 꿨다는 용. 타케조의 아들 타카시로서 엄마와 아빠를 만나 행복한 일상을 보냈고 지구를 네뷸라로부터 지키기 위해 동료들을 모아 함께 싸웠지만 시리우스의 전사에게 패배한 안타까운 기억. 용은 깨어나자마자 지구의 안위를 살폈고 지구의 안전을 확인한 뒤 대화의 여지도 없이 네뷸라 연합에게 덤벼들었는데 お前たちの愛が愛であるわけがない。なんか来た。サイズ違いの竜だ。迎え撃つぞみんな。 모든 전력을 동원했지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를 이길 수 없었고 이를 미리 대비해 용을 다시금 시공의 폭풍으로 던져놓는 함정을 파놨습니다. 作戦第2段階開始。 용은 자신의 신념이 이끄는 대로 네뷸라를 향해 달려들었고 이성을 잃은 정의는 보기 좋게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시공의 틈으로 용을 밀어넣고 재빠르게 빠져나온 팔라딘과 소야. 하지만 속도가 느린 팔라딘들이 용에게 잡힐 위기에 처했는데 소야는 다시 시공의 틈으로 들어가 팔라딘들이 탈출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穴の修復終わりました。 실종자 단 3명을 기록하고 별 피해 없이 끝난 용 제압작전. 하지만 그 작은 희생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悪空間に閉じ込められちまった。うにゃ。気にするなと先生はおっしゃってる。 소야가 낙원의 백성에게 부탁받은 건 용의 토벌이 아닌 용의 해방. 소야 일행은 용의 체내에 들어가는데 성공했고 그곳에서 용의 본체이자 뒤틀린 낙원의 백성을 만나게 되는데 夢を見せてくれてありがとう。俺の故郷はちゃんとここにあるって確認できた。 자신의 고향을 멸망시킨 용이지만 소야는 그런 용을 용서한다 말해줬고 증오로 뒤덮은 과거를 딛고 지금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これは決してあなたがシリウスにしたことを称賛する言葉ではありません。ですが 그리고 긴코는 사실 시리우스인들한테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용 덕분에 긴코와 긴코의 일족이 무사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이제야 용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긴코. おいで。お前を待っている人たちがいる。 용은 늘 자신의 정의를 관철했지만 우주는 그런 용의 정의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소야와 긴코 그리고 라샤베라크는 용의 정의를 인정해줬고 용은 이제야 묶여있던 신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案内しよお前どこ行ってた？う。お迎えの手配さ。 거래를 완료한 낙원의 백성은 소야 일행을 시공의 틈 밖으로 인도했는데 그곳은 우연히도 멸망한 시리우스 행성. 구조 신호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랑의 힘은 기적을 일으켰고 노조미는 기척만으로 소야를 찾아내 카렐렌의 전함을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これほどの空間を時間さえも超えて感知するテレパスなんてそうやくんですから。 이렇게 한 걸음 더 성장한 인류는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리뷰 플래닛 위리였습니다. 진짜 이거 로봇 디자인 보고 애들 만화일 줄 알았는데 진짜 오랜만에 감동을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1쿨인데 한 편 한 편 아니 단 1초도 허투루 쓰는 장면이 없으며 각 인물이 추구하는 사랑과 정의 그리고 인류가 추구해야 할 인류의 미래를 정말 잘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감탄한 건 네뷸라 웨폰이 사람을 행복한 꿈속에 가두는 설정인데 현실로 돌아오기 위해선 행복한 꿈을 깨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미련이란 바꿀 수 없는 과거의 것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려면 아무리 슬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정말 감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정말 이 설정 하나가 이 작품만의 감동을 극대화시켜주는 엄청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가슴을 울리고 눈물을 흐르게 하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메카 디자인이나 외계인을 보면 아니 이 디자인에 어떻게 몰입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자연스러워질 정도로 정말 잘 만든 작품입니다. 진짜 최고였어요. 이 전분기에 트리거의 달링 인 더 프랑키스가 완결나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트리거 애니 같더라고요. 애들 만화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꼭 보세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나 맞다네.